화면 공유하면 돼요? 네네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챕터고요. 청년 사역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청년들이 교회 가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비교인들의 교회 신뢰도가 9%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압박과 박해를 느끼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게 되어도 1시간 동안 공감할 수 없는 재미없는 예배와 설교도 그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에서 대한민국 주요 트렌드를 10가지 주제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먼 터치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 온라인으로 접촉한다는 언택트, 온라인 활동이 빈번해질수록 불안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온라인이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언택트 패러독스. 이런 코로나 이후 이런 신조어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신조어가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이 담긴 인간의 손길에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고 책 2021년 주요 트렌드 중에서 하나로 그래서 휴먼 터치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휴먼 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 책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휴먼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청년 사역자들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났던 천사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목적을 정하고 휴먼 터치 청년 목회의 3가지 영역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워십 터치, 1대1의 소그룹을 통해 공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공감 터치, 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유튜브 터치로 정했는데요. 이 3가지 방향성을 잡기 전에 먼저 더 이상 하기 힘든 일, 더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구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하기 힘든 일에서는 그 워십 터치 부분을 보면 코로나 전에는 대규모 집회와 이벤트, 대규모 단기 선교가 많이 있었지만 이 청년들은 코로나 전부터 이미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원하는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청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감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모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참여할 동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안전과 방역에 염두하여 지역별 국가별 이동의 제약도 심해져서 대규모 단기 선교도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모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꾸준히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상 선교사를 길러내는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워십 터치, 공감 터치, 유튜브 터치의 방향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 워십 터치를 한번 볼게요. 예배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일상 선교사로 세우는 맨 첫 번째 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의 휴먼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있는 예배가 주중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상선교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배 키워드를 3개를 정했는데요. 심플, 스타일리시, 스파크입니다. 심플은 요즘 청년들이 주로 클릭하는 유튜브 콘텐츠 재생 시간이 10분 이내래요. 청년 대상의 예배는 그에 맞추어서 호흡이 짧고 간결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밀도 있는 구성, 지루하지 않은 설교를 해서 예배에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납교회는 경별 찬양 시간을 기존 25분이었던 것을 15분으로, 설교 시간은 40분, 45분이었던 것을 20분 정도로 구성했고요. 광고는 축복 기도로 이렇게 순서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리시에서는 기존 설교자가 양복 입고 강대상에서 딱 고정된 위치에 서서 종이 설교문을 들고 있었던 그 기존의 모습에서 캐주얼 의상을 갖추고 작은 스탠딩 테이블을 두고 태블릿을 들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크린, 센터 스크린, 하단 자막 등의 영상 효과로 지루함을 없앴고요. 설교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도구들을 활용하여 빠른 이해와 핵심 메시지 기억을 돕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스파크는 미션 커넥트인데요. 이것은 일시가 부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 후반부에 미션 커넥트라는 별도의 순서를 만들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드린 예배와 내일부터 살아야 할 삶을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 공감 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 날씨, 표정 등을 학습한 AR 제품들을 통해서 공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를 제공받는 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기계가 주는 공감 만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아픔, 연약함, 한계에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감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유트로 1대1, MC 커넥트, 만청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첫 번째, 유트로 1대1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에 대한 우려와 공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을 시행하는 문화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단 한 사람과의 밀도 깊은 휴먼 터치를 일으킬 수 있는 오래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므로 각 공동체 담당 사역자들이 소그룹 리더들을 1대1로 신방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데 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울 때는 전화나 화상 채팅으로 1대1 만남을 이어나가서 코로나 블루로 심신이 상한 청년들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MC 커넥트인데요. 오늘날 청년들은 자기 주도성이 강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안락교회 청년부는 이것을 감안해서 기존의 연령별 소그룹 모임이었던 것을 바꿨습니다. 활동 목적별 공동체로 구조 개편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여야 할 목적의 구실점도 오프라인으로 나눴습니다. 온라인 형태 모임을 편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온라인 중심 공동체인 M커넥트, 오프라인 모임이 편한 청년들은 C커넥트라는 모임으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청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만청이 만납교회 청년부란 줄임말이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이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목회 방식이 담당 사역자가 출기어 체크하고 리더를 통해서 기도 제목과 상황을 수집하는 관리형 목양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청년 스스로 목회적인 돌봄을 요청하고 고민이나 영적인 돌봄 또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목회자의 연결이 필요할 때 이 채널을 이용해서 사역자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터치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검색 엔진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는 유튜브 터치를 통해 이런 청년들에게 인생의 고민과 염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해결 방법이 아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야 합니다. 10분이 넘어가지 않는 짧으면서 자극적이고 자기 흥미를 채우고 기술적으로 화려한 영상 및 누구라도 알 법한 출연자가 있지 않으면 보지 않는 그런 영상을 보지 않는 청년에게 이 청년 목회 유튜브 이 만납교회 청년 목회 유튜브 사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와 지혜의 통찰력을 주는 내용, 알맹이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을 콘텐츠로 삼아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사이트 키워드를 통찰력과 내가 아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통찰력의 키워드로 통찰력이란 키워드로 제작한 시리즈물이 여기 만청 문학살롱, 크리스찬 라이프 밸런스, 어머 이건 알아야 해 라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는 만청 사역자 인싸력 테스트, 평양냉면 리뷰, 사모님 왜 전현가이랑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택시를 패러디한 만청 스타렉스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그 164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청년 사역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엘리야가 아닌 천사로 여기고 예배와 설교, 1대1 신방과 양육, 그리고 진리와 지혜의 알맹이와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로 휴먼 터치를 행한다면 나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른데 공감이 되어서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같이 또 읽으시면서 느낀 내용들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순서대로 자, 이성희 장로님 네,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이 6과에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민광희 사모님이 또 예쁘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셔갖고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 못했던 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를 했고요. 특별히 참 좋은 내용을 우리가 이 온라인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따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많이 세우지 않았지만 또 목사님께서 이 책을 추천한 그 이유 중에 또 좋은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특별히 이 6 챕터 6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게 관심이 참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그쪽으로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오늘 방법 노하우는 뭐 그냥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온라인 개척교회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우리가 주로 젊은 세대들을 또 포괄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둔 세대들, 신혼부부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터치해주고 그 사람들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옥진 사모님. 네, 저도 오늘 6장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줄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만약에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휴먼 터치가 중요하다고 나온 것처럼 저희가 성령님의 지혜 아래서 휴먼 터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진 장로님. 네. 보니까 그 청년을 살리는 휴먼 터치 했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는 그리고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이 뭐랄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강미리 집사님. 네, 저도 오늘 다 못 읽었었는데 우리 민강희 사모님께서 너무나 요점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그 내용이 너무 좀 좋았어요. 미션 커넥트인가?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그런 데까지 이렇게 배려하고 또 신경을 썼다는 게 너무 좀 감동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싶은 그 사람들까지 정말 생각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읽은 것 중에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혼자 스스로 외롭게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만 하는 청년들, 그래서 완전히 방전되어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딱 엘리야 같아 보였다. 여기에서 정말 사실 나는 내 자식을 생각했지 남의 자식까지 아니면 청년들까지 막 이렇게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나의 생각의 범위가. 근데 정말 내 자식이 아닌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정말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이 온라인 교회의 어떤 개척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런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손길이 언제나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우 집사님. 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셔서 생각되는 게 많았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계속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방법적인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항상 엘리야였거든요.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다 엘리야였는데 내가 다른 엘리야한테 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좀 시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가 방법적인 거를 찾는 건 맞지만, 방법적인 거는 그 위에 상단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그 미션을 이행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직 청년, 권현주 청년. 네, 저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던 챕터였는데, 진짜 요새 청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교회를 다녀도 뭔가 마음의 평안함도 그렇고 또 내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좀 냉정하게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그 챕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감적 터치를 해주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고 또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열린교회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청년들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멘토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경험해 오시고 겪고 오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또 신앙적인 그런 발자취를 먼저 걸어가신 어른분들이 공감적이고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청년들의 고민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보영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운전하고 있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저는 그 중간에 그 청년들 1대1 신방, 1대1 양육하는 그 부분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 담당 사역자들이 소그룹 리더들을 1대1로 격려하고 신방했다는 이 말씀이 뭐 비단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필요함이 있을 텐데 이렇게 1대1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주거나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항상 아쉽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 청년들도 뭐 더 하겠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누가 이렇게 선뜻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격적으로 힘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에서도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감정적인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방법적인 거는 진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1대1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저한테 저희 교회에 또 적용을 시켜보자면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뭐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멘. 좋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뭐 많은 부분인데 일단은 이 휴먼 터치라고 제 주제가 이렇게 큰 주제가 되니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요.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연구를 하면서 휴먼 터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인지시키는 내용이 되게 좀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휴먼 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장년들도 그렇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를 전혀 내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가끔은 시청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공감 이런 것들 되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건 꼭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설교자도 7, 8분 단위의 소주제로 나누어 후편집할 수 있도록 설교문을 구성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온라인 설교를 위해서 편집을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교자의 어떤 연구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청년 어떤 교육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은 뭐 아무런 관심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크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을 갈급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정말 이 엘리야에게 터치하신 하나님처럼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그 어떤 천사가 되어서는 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원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엄청 어렵다 생각. 네, 막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니까 일단은 첫 번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졌어요.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미 10,000명 이상의 단위에서 이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갭이 좀 있다는 것을 일단 좀 많이 느꼈고, 그러나 여기서 좀 배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어떤 배울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목회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청년 파트, 청소년 파트, 어린이 파트에 거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양성하고 뭐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뭐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필요하다. 굉장히 좀 필요하겠구나.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장년 만나고 청소년 만나고 청소년 만나고 어린 다 만날 수 있어요. 뭘 만나요? 제가 목회를 다 했으니까. 근데 좀 더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 영역에 맞는 좀 더 전문화된 사람들이 만나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설교자가 있잖아요. 메인 설교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년 설교자가 또 따로 있고 뭐 청소년 어떤 담당 나름대로 이렇게 각각 이제 어린이국이 있고 뭐 청년국이 있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미팅을 하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평신도 사역자의 평신도 중에서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또 뭐 당장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규모가 되려면 뭐 11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과정에는 이런 것들 접촉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영상으로 설교가 나간다 그 후에 뭐 예를 들어 유튜브로 나간다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뭐 쓸 수 있겠죠 몇 자. 근데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설교 딱 끝난 다음에 그 QR 코드가 딱 떠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이제 하게 되면은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궁금한 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좀 이렇게 컨텐츠하고 뒤에 딱 닫으면 거기에 대해서 찍고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생긴 참 좋겠다.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머지 거는 뭐 여기 청년들 맞게 눈높이 맞게 이제 접근하는 뭐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그 아이템은 저 개인적으로 그냥 보통 대부분 딱 끝나거든요. 그냥 강의하고 딱 끝나거든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강의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하나 딱 놔두면, QR코드 같은 거 하나 놔두면,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실제적으로 접촉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놔두면 굉장히 접촉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네. 현실과 이상이 좀 높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옷도 좀 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캐주얼 옷도 좀 사시고. 그건 청년들한테. 네. 정영규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여기 휴먼 터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 것이 눈에 띄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그런 유튜브 영상물들은 터치 개념은 없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공격적인 그 기별을 구성해서 이제 전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그 온라인 선교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여기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 가까이 되지만,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시대의 청년 때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여자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어쨌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오늘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제 숨겨야 하는 세대고, 그 얘기는 우리의 선교 대상들은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충분히 신앙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선교 대상인 청년들을 향해서도 그런 접근은 굉장히 좀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 만나교회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우리도 뭐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한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적어도 40대 후반 정도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좀 매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다음에 나눴고요. 오늘 온라인 교회란 소개 팀 발표 있네요. 팀.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 7시 되시면 또 나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 제가 찍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여기 보세요. 이성희 장로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네. 자,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붓기가 다른데, 얼굴 붓기가. 우리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한국 오후 시간에 저희의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저희 원래 이게 부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온라인 교회 소개입니다. 네. 일단 기본 가닥은 선한 목자교회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네, 각자 한 파트씩 맡아서 그 발표 내용을 이제 제가 그냥 모아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온라인 교회 정의 부분인데요. 정의 부분을 이제 세 개로 좀 이렇게 좀 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또는 수정 보완 해가지고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심이 아닌 가상 공간이 중심돼 예배를 포함한 일체 신앙생활 소속감을 이루는 것이 온라인 교회다. 이런 물리적 지역 교회의 중심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 중심되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신앙적 신앙 뭐 생활 이제 온라인 교회다. 온라인이라는 중심 통로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 온라인 교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튼 내용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작은 주제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했잖아. 네. 1, 2, 3번. 첫 번째는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회.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도우며 필요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교회. 오프라인으로 섬김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네 번째는 지역에 참석할 수 없는 개인 사정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요거는 조금 이제 뭐 목적의 자체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더 단어를 바꾸거나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런 흐름에 좀 내용이 좀 필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등록입니다. 네, 등록은 교인이 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 대면 예배 출석이 어려운 경우, 물리적 뭐 이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싶은 분, 열린 온라인 교회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은 분들에게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으로 등록하시고 원활한 교회 정착과 신앙생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등록입니다. 개인의 특별한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목양이 필요한 경우 훈련, 교육, 상담 등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 교육을 받고 싶은 분, 온라인 성경 훈련을 받고 싶은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자 훈련과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양육과 훈련에 참석이 가능하고 개인 의사에 따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섬기고 싶어요. 온라인 교회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특별한 삶이 있는 경우 스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각각 파트 주요 팀을 소개하는 거죠. 제자 훈련 팀, 그리고 중보 기도 팀, 뭐 기타 등등. 이건 선한 목자 교회는 없는 내용입니다. 각 팀들 소개하는 내용들은요. 여튼 이런 팀들이 있다. 뭐 어린이 팀, 뭐 필요하면 청년 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도 할 수 있겠죠. 여튼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해 이제 각각 짧게 팀들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사역을 배정할 때 있어서 이런 팀 소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7가지 사역 제언이 있는데요. 네, 예배, 소그룹, 제자 훈련, 목양, 상담, 중보기도, 선교, 미팅, 뭐 지역사회 봉사할 때 이걸 각자 이제 한 번씩 이제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언제 어디서 예배할 수도 온라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또 온라인 통해 이제 성도들 교제에 나눌 수 있다. 제자 훈련은 잘 준비된 JDT 과정을 통해 신앙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목양은 상담, 목회 돌봄, 신방을 받을 수 있다. 중복이 몸이 떨어도 기도 연결될 수 있다. 네. 온라인 선교 제약,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는 대면을 만나서 이제 공동체를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단계별 활동인데요. 뭐 크게 뭐 초반에 비쌉니다. 예배 및 전도. 이거를 제가 전도 뭐 새가족 등록, 소그룹 양육, 사랑 가마력 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전도 대신에 말씀을 넣는 게 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파트는 이제 말씀을 넣어봤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약간 부담이 된다면 예배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예배 및 말씀 이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배 및 말씀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요청하면 1대1 상담도 할 수 있고 질문즉답 이렇게 뒤에 그 QR코드 있으면 딱 찍으면 바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형태의 뭐 어떤 Q&A도 괜찮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 중보기도 요청, 뭐 기도 요청 있으면 기도 요청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내용은 이제 새가족인데 새가족 상담 및 온라인 기초 성경 공부 연결하는 것, 양육 과정 연결하는 것, 소그룹 연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소그룹 목장이죠. 소그룹 이게 이름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그룹이 괜찮은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소그룹 대신 목장 대신 공동체라든지 일단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 이름 여튼 그 이름을 결정해서 목장 소그룹 뭐 소그룹 영적 친교와 돌봄이 가능한 것, 묵상 공동체 내가 묵상에 좀 참여하고 싶다 라든지 제자 훈련,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예수에 동행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기타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 마지막 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지역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온라인 교회 스텝, 은사에 맞는 사역 배치 이런 것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명선언문은 온라인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뭐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교제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예수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세워갑니다. 가마력은 주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온라인 영역에서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온라인과 지역에서. 선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복음 콘텐츠를 생산하고 접촉하여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네, 이게 초안이니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초안이니까 우리가 일단 초안을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가면서 조금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가 이런 것이다. 수정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문구는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이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집어넣어 봐야 되잖아요. 문구하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미지까지? 우리는 주보 만들어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팀별로 빨리 모여서 따로 모이기가 좀 힘드니까 팀별로 따로 모여서 지난번에 부족했던 거 다시 보충하고 네. 뭐 다시 모이려면 다시 또 협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거 네. 다른 분이 제가 얘기할게요.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일단은 선한목자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넣었고요. 네. 우리 나름대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개란에 뺄 건 빼자. 이거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예를 들면 제자울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빼면 되겠다. 요거는 한 정의 하나만 넣고 세부적인 내용은 빼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우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툴로 갖고 있는 게 집어넣는 거 쉽지 않은데 빼는 건 쉬운 거거든요, 일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기초로 우리도 다 넣어본 곳입니다.
네, 선화목적교회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 비싼 부분이 있고, 우리 말을 좀 바꾸자 그랬거든요. 똑같은 게 있다는 내용을 조금 바꾸자. 손 좀 보자. 그래서, 100%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약간 모방했지만 약간 창의적을 넣어서 이렇게 지금 넣은 거고요. 예. 내용은 뭐 선화목적교회와 이제 같은 패턴으로 뭐 순서가 좀 다르거나 뭐 좀 단어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단 이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읽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 목사님 팀은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다 읽어봤고 가능하면 그렇게 모든 내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 거의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교인이 온다 그러면 새신자 이렇게 환영도 하고 약간 교회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필히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넣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다 보지도 않을 건데 뭐 다 넣나 그냥 사람들이 심플하게 볼 수 있게만 해놓자 이럴 수도 있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드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성할 때 지금 선화목적교회는 첫 번째 페이지가 이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 페이지가 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결의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했어요. 그러니까 소개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첫 페이지는 뭐 영상과 뭐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개란 들어갈 때 좀 더 심플하게 만들 것인지 이걸 내용을 좀 줄일 것인지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정도만 되면 이제 궁금한 거는 실은 우리가 하면 이런 얘기는 했어요. 큰 선에서 이제 온라인 이제 다 영상이 있거든요. 각각의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온라인 교회 이야기가 영상으로 실제적으로 예배 보는 장면 한 2분인가 3분인가 예배 보는 장면도 있고 온라인 교회 무엇이 읽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그냥 예배 앞에 예배가 막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막 예배 참석하고 이런 분위기가 컷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보면 한눈에 알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온라인 교회라는 게 생소한 언어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7개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다 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그냥 차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짧은 시각에 그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온라인 수업하면 온라인 수업은 뭐지? 할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줌으로 진행하는 어떤 장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근로가 어려운 것들을 다 컨텐츠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할 때 뭐 개인적으로 핸드폰, 컴퓨터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1대1로 이제 뭐 영상을 잡아가지고 하는 어떤 훈련하는 어떤 과정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컷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목양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접촉되는지. 네, 온라인 목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다 말로 설명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또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목양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으면 마치 온라인 소그룹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튼 각각의 컷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 짧은 영상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 뭐 이상입니다. 최재현 목사님의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글만 만들었어요.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일단 영상 제작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사진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뭐 당분간 영상이 제작할 때까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최재현 집사님께 우리가 뭔가 이제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사님이 대충 글만 일단 있으면 대충 사진은 뭐 이렇게 대충 한 넣어보겠다. 영상 대충 넣어보겠다. 일단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궁금해도 일단 요게 넘어가야 그 다음
그 다음 부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재훈 집사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석을 못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말씀하신 거랑 지금 제가 본 것만 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글들이 중요했는데 글들이 다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이트를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구성을 할 것이냐, 그게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저희 그룹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는 온라인 교회랑 만나 교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온라인 교회는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만나 교회는 심플하게 아이콘들이 있어서 그 아이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등록하려면 이 아이콘만 클릭하면 된다. 사실 그 아이콘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콘들을 준비해서 이 기다란 문장을 아무도 안 읽을 거라면 이거를 그냥 아이콘으로 축소를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친근감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작업이니까 이렇게 사진들만 찍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모자이크처럼 만들 수도 있고 슬라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잠깐 대체하는 걸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축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그거를 그림 그려서 아니면은 거기다 그냥 빈칸으로 놔둬서 임의로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일단 자리에 배치해 놓고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 글들을 우리 이제 메인 페이지 그다음에 서브 페이지들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어디에 뭐를 넣고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그 다음 단계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제 최재훈 집사님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글을 완성했어요. 글을 축약하든 글을 생략하든 거기를 좀 더 붙이든 기본적으로 글은 일단 대충 이제 글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파트도 먼저 글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다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각 파트마다 카테고리마다 들어갈 할 글들 문구들을 일단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제는 자 다시 소개 넘어가서 소개 넘어가가지고 소개라는 사이트에 아니면 그 팀을 만들어주든지 하여튼 소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는 아이콘 넣고 글은 좀 생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샘플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별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이건 아이콘 클릭하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 목사님 만납교회 잠깐 가보시면은 맞아요. 만납교회는 하나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납교회 들어가 볼게요. 만납교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짧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만납교회는 이제 주보가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문의하기 이렇게 해서 짧은 식으로 이제 소개하기가 여기 들어가야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점 여기는 안 뜨네요. 여기는 안 뜨는데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 새 가족 등등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설명만 돼 있고 클릭하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네요. 여기는 처음 오셨나요? 하면 새 가족 등록했을 때 이 과정만 설명이 돼 있네. 이렇게 공동체 나무 배정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예, 뭐 여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여튼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거냐 차이가 있는데 여기 예배를 여기 교회 소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교회 소개가 이렇게 만나 소개 이렇게 성경이 들어있고 여기 한 번 더 클릭해야 들어가요. 네.
그래도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그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클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클릭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게 클릭 한 페이지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데 만나 소개를 딱 누르면 그 부분이 딱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나 소개하면 이 만나 소개라는 페이지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페이지에 넘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설명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시는 길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는 길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걸 클릭하면 그냥 스크린 이 안에 요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뭐 스크린 글로 옮겨가는 방법도 뭐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아이콘을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 아이콘이지만 실은 들어가면 굉장히 다 그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이콘을 뭐 하든 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콘으로 들어가죠. 목회 철학, 연역 다 있거든요. 다 그려요. 이게 다 글이라 핵심같이 맞아요. 글이라 결국은 글은 있어야 돼. 사진을 어떻게 넣는지 아는 글은 있어야 돼. 아이콘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들어가게 되면 그 글이 있어야 되니까 글을 얼마큼 노출시킬 거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글을 완성해야 뭐 접촉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글을 일단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팀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이콘을 맨 앞에다 놔요라든지 뭐 하든지 글 전문이 다 있어야 돼요. 그지? 그게 전문이 아이콘 밑에 뭐 이렇게 전문을 넣든지 아니면은 따로 페이지를 넣어서 첫 페이지는 아이콘만 넣어서 아이콘을 누르면 그 각자의 페이지로 들어가든지 이 글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글밥이 그래서 그 글밥을 배치하고 글밥의 전문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저기 그 이성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보면은 뭐 주보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어디를 누르면 주보로 들어갈지 아니면 주보가 처음에 보일지 어디에 이전 주보로 넘어가는 그 스크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날짜 나오는 거 그거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게 이제 그 페이지 안에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맞을지 몰라요. 홈페이지를 그 PPT로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딱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글씨가 뭐가 들어가고 만약에 아이콘이면 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뭐 하이퍼링크로 하든지 해갖고 어디로 간다. 그래서 거기에 글이 어떤 글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작업은 우리가 그렇게 작업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첫 번째 작업은 글을 일단 완성하자는 거죠. 글을 이렇게 각 파트별로 글을 언제 완성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자 이제 배치죠. 어떤 사진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약간 고민은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감각 있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가져오는 거나 아이콘을 선택하는 아이콘도 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콘을 가져오기도 하면 되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져도 되거든요. 예. 만들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약간 고민되지만 여튼 적합한 아이콘을 일단은 뭐 놓고 수정 보완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순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약간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글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글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다시 정리할 때 이제 사진과 뭔가 내용을 넣어야 할 때 아이콘도 넣어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조정을 하면서 그 팀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감각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진행하는지 이런 거예요. 하나는 계속 글을 만들고 하나는 거기에 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팀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글을 만드는 팀 계속 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는 그 글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보고 샘플로 가져오는지 이걸 아니면 다 같이 글을 다 만들고 다 같이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토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또 한번 이제 나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요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자, 방식은 글을 각자 우리가 다 글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글을 다 상황이 지금 되어보니까 글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걸 다 만들어야 되고 일단 글을 만들어야 돼. 글을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컨텐츠 하나하나를 다시 이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나누는 거죠. 우리 팀도 글팀, 그다음에 디자인팀 나누어서 글은 계속 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글이 나오면 지금 글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정하자. 요건 아이콘 또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좀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작업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좋은 제안이 또 얘기해 주시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재현 집사님의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의견 듣고 싶고 같이 들어서 뭔가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을 각 팀별로 각 페이지마다 글을 제작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임의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생각에 필요한 이미지와 아이콘들을 넣어서 그거를 샘플로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는 이 폰트를 원치 않는다. 난 이 폰트가 더 좋다. 나는 이 아이콘이 더 좋다. 이 이미지를 여기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아니면 아예 페이지를 엎어버리자. 다르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어떤 틀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제 세 번째 안이 나왔어요. 굉장히 가장 흥미가 있는데. 자, 여튼 세 번째 안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글을 다 똑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파트, 똑같이, 뭐, 말씀 파트를 하면 파트도 나눠서 글을 또 만들어 가고, 이렇게 글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작업하는 게 있고, 아니면 아예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최재현 집사 얘기는 뭐냐면, 글을 만드는 팀이 있고, 디자인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죠? 글을 만들고, 어느 디자인을 줘야 돼? 아니면 글만 만들면 글을 만들고 넘겨주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본 틀을. 어떤 거죠? 정확하게. 글만 만드시면은 그 다음에 틀을 제가 만들고 디자인이랑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 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수정을 다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좋아요. 보이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돼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들어오셨죠? 글은 이제 우리가 맡은 글을 쭉 진행하고 글을 넘겨주면 최종 입사님이 그 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좀 뺄 수도 있어요. 글은 갖고 있으니까 빼도 상관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글을 가지고 이미지도 넣고 뭐 아이콘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아예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거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 요거 맞죠? 정확히. 오케이. 자, 세 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최재현 집사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디자인적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은 디자인을 이렇게 좀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놨지.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건 글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걸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또 좀 약간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문구를 만드는 거가. 자, 좋습니다. 각자 의견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얘기해 보세요. 자, 네, 이성희 양은. 일단 우리 그 형식을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형식을 따를 건지 만나 교회를 따를 건지 약간 그 전체적인 틀은 하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보 같으면 그 온라인 교회는 그 선한 목자 교회는 주보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찾아가기 힘든 거예요. 몇 번을 가야 주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교회는 그냥 딱 보면 첫 화면에 주보를 누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대신 또 만나교회는 다 또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는 나누기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결정한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한 게 주보를 이렇게 PPT PDF 파일로 만들든지 아니면 프린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일을 항상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어떤 형식의 주보가 들어가냐. 주보 입장에서 별로 글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주보 이제 디자인을 한번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식도 우리가 소식을 맡았는데 소식은 뭐 지금 뭔 소식을 하지? 이거 그냥 어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뭐 몇 개 샘플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섹션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섹션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고는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팀에서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선한 목자교회의 틀을 가져갈지 선한 목자교회는 일단은 뭐 그냥 교회 온라인 교회란 교회 소개 그냥 첫 페이지에 딱 누르면 다 그냥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온라인 교회 들어가 보면 또 있고 소개 어디죠? 선한 목자교회 맞아요. 또 똑같은 게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냥 첫 페이지 그냥 홈페이지에 홈에 들어가면 그냥 전체가 쫙 나와 있고 또 소개에 들어가서 소개를 누르면 또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를 두 번 눌러서 하냐 그냥 처음부터 보냐 이런 거. 그다음에 만남교회는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첫 화면에 쫙 있네요. 당장 필요한 거 주보라든지 큐티라 예배 안내라든지 딱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이콘으로 딱 보이고 뭐 설교도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아주 가깝게 이번 주에 했던 게 이런 영상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개는 하나의 섹션으로 딱 돼 있어서 교회 소개를 눌러보면 거기에 뭐 교회 소개라든지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그 선한 목자교회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게 여기에 쭉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최재형 집사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까지. 그것도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도 그냥 좋네. 모든 것들을 네. 최재형 집사에 맡겨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가 그냥 왜 느낌 첫 번째 그 오처치라는 이제 그 닷컴 여기에 들어갈 때 제가 일단 놀란 게 굉장히 신선하다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가져왔다 그러는데 일단 좀 나름대로 신선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한번 맡겨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 보완 형태로 가면 더 쉽지 않을까? 최저임사는 자유롭게 이제 창의적을 발휘해서 어차피 최저임사 여기저기 보면서 이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좋습니다. 선한 목자 뭐 교회도 있고 몇 개의 교회 보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발휘할 거니까 그냥 최저임사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뭐 내용만 준비하면 되니까. 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배치할 때는. 글을 주면은 되잖아요. 그죠? 글을 주면 주면은- 최저임사 일단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뭐 이런 거죠. 일단 글이 있으면은 그 뭐 배치는 이렇게 바꾸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글이 전체가 있으면은 뭐 아이콘으로 네. 넣든지 뭐 글로 넣든지 뭐 이런 건 다 전혀 않는 것 같으니까 글을 만드는 게 상당히 그게 풀텍스트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페이지를 온라인 교회처럼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 만나기처럼 일자되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은 내려오는 거였는데 일자로 만들자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일자였는데 이걸 페이지로 내리게 하자 하면은 그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세계도 경험해봐야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사에 가장 많은 경험을 홈페이지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래서 최저임사에 일단 맡겨보고 그다음 우리도 이제 얘기해보면 우리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 좀 손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건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한 번씩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리된 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글을 만들고 뭐 최재 육사님의 형태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또 해주시고
각자 얘기를 한 번씩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의견 좀 나누면 거스로하고 의견이 안 나누면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각자 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메인 페이지의 글들이고 맞나요? 메인 페이지 아니에요. 소개. 우리 지금 소개한 거예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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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차피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 교회는 네. 뭐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소개할 거니까 지금 다 이번에 지금 발표했던 모든 내용들은 소개 파트예요. 첫 번째 홈페이지 앞부분이 아니고 소개 파트예요. 그 소개에 딱 클릭해 들어가게 카테고리 들어가게 되면 그 소개에 뭐 광고도 있고 뭐 주보 소식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소개 파트에 온라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진행할 것인지를 전체 글을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 이제 목사 교회를 중심으로. 이 팀별로 나눠진 그 팀들이 이제 글을 작성을 해야 되나요? 글 다 작성했어요. 소개 라인은.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게 다 한 파트가 끝났어요. 카테고리 아.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한 한 파트에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냐. 글을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 다시 디자인할 거냐. 근데 세 번째 안에 나온 거예요. 최재 이사님, 내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해놓겠다. 글만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글을 하나차례 글을 완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고 넘기면 최재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은 이제 가면서 이게 완성된 글은 또 빼면 되죠. 뺄 수 있잖아요. 시적 보완.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기본적인 초안은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번 보면서 글을 이제 다시 재수정하는 과정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거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소개 파트 라인은 카테고리 라인은 지금 완성했습니다. 글을 내고 완성했어요. 혹시 이제 부족한 분들은 한 번 더 회의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날 한 번 더 회의하셔가지고 최저일수에 넘기면 될 것 같고 이제 소개 라인은 이제 오늘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전체 이해되셨죠? 네네. 네. 자, 각자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각자 생각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 모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쉽게 강민희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최재호 집사님의 어깨가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작은 그 문구를 만드는 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언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아니면 팀에게 작은 어떤 미션을 주면은 그것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네요. 네, 잘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광희 사모님 어떠세요? 강민희 집사님 말씀이 강민희 집사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요. 공감. 네, 공감. 네, 공감한다. 똑같다. 내 말을 그렇게 잘 말했다. 네, 그런 걸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영 집사님. 저도 다 동감인데요. 최재훈 집사님 계셔서 너무 좋구나. 저희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이 파트가 좀 자신 있어요.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사실은 좀 들고 근데 지금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글을 쓰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이트를 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려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현주 우리 자매님. 네, 근데 그 최재훈 집사님께서 기술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뭔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사모님들이랑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되는 부분에서 재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또 열심히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같이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 같이 만드는 거니까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진 사모님. 네, 저도 뭐 전문가가 계시니까 뭐 할당해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최 지사님께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대충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초안은 글팀 최재훈 지사님을 이제 뺍니다. 최재훈 지사는 글팀에 최재훈 지사 글팀에도 들어오고 싶으면 글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최재훈 지사님은 이제 디자인으로 완전히 넘겨드리고 디자인을 넘겨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글을 만드는 팀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을 보시다가 좋은 사이트나 뭐 이런 디자인 참 좋다 그런 거 있으면 의견을 최재훈 지사 드리면 돼요. 이것도 한번 참조해 주세요. 하면 되니까 그 최재훈 지사님은 그 참조를 하면서 뭐 알아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걸 발휘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만드시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글을 메인이고 좋은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디자인 사이트 우리가 이제 만납교회 볼 때 이렇게 넘길 때 밑에 바가 뜨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최재훈 지사님 그거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최재훈 자유니까 우리는 그 안건만 제안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하면 괜찮을까 생각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냥 저희는 그 주보를 하라고 했는데 주보 하지 말고 주보를 당장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주보는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주보를 넣었으면 좋겠고 디자인은 그 후에 그 디자인 주보는 이제 최저리품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라. 자.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주보 디자인은 그 다음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디자인. 그냥 저희가 일단 글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필요시, 그때 그런 어떤 세부적인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팀을 다시 구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뭐,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건데, 우리는 지금 주보랑 소식을 샘플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최재훈 집사님이 어딘가에 배치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교회 그다음 파트가 하나 뭐죠? 소식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이고 그 속에 안내들은 또 뭘 준비해요? 그 우리가 뭘 준비해? 그리고 주보를 안 하고 소식을 안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안내 같은 경우는 안내 안에 있는 글을 다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글을. 그렇죠. 뭐 그 안내를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고 주보가 우리는 소식하고 주보는 주보인데
소식하고 주보 샘플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글을 쓰라 무슨 말? 주보 샘플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보가 어떻게 위치되면은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밥 팀하고 이렇게 글 팀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은 주보 팀에서는 아직은 주보를 직접 만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아마 그러니까 다시 글은 재배치가 되지 않을까. 뭐를 쓰냐고. 뭐를 글을 쓰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주도하는 팀 재배치가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제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뭘 지금 제가 이제 정리가 됐냐면 전체적인 디자인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체제일성에 맡기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등록 신청하면 등록이라면 그냥 등록 안에 등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글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이 들어가잖아요. 글이 들어가고 등록 기준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글을 제공해 줘야 되고 첫 번째 글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좋은 아이템이다. 요 좋은 좋은 거네. 요거는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뭘 들어갔던 사진 찍어주든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예배 파트 말씀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 파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배치하느냐. 이 교회 말씀 파트가 더 좋다. 예를 들자면 말씀 파트 글자가 별로 없어요. 말씀 파트는.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 디자인 파트에 요런 디자인이 좋겠다. 요런 디자인만 제공해주고 다른 건 없는 거죠. 글은 있는 걸 글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주보에 디자인을 넣는 거는 지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이제 우리가 글을 제공하면 최저유사님은 뭘 만들 거냐면 거기에 맞게 일단 우리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고 뭐 글을 중심으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글들이 있으면 글들을 이제 제공해주면 우리가 이제 발표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요런 글귀가 있고 요런 디자인 들어가면 좋겠고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최저를 그걸 받아가지고 수정 보완 또 나름대로의 디자인의 어떤 감각을 창의적을 해가지고 그 파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는 선명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소식이 일단은 우리 소식이 없는 거잖아, 진짜는. 소식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란 글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언제 뭐 만납시다. 그 한글 글 넣어도 돼. 왜냐면 이게 실제적인 글이 아니니까. 아니면 온라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한 문구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자, 왜냐면 이 그래서 글이 실제적으로 작동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래서 주보하고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제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이제까지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일단 아이콘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 샘플 정도는 예를 들어 주보 같은 거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게 열린 교회 그거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의논했으니까 우리 저기 최재호 집사님 이렇게 한번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가 PDF 그거 만들고 좋다. 뭐 그거 좋다. 지난번에 못 들었으니까 알려주고 그다음에 좋다. 소식은 제가 샘플 하나 그냥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식을 눌렀는데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지. 맞아. 그 정도는 우리가 주고 요거는 우리가 그걸로 끝내고 우리 팀. 그다음에 맞아. 이제부터 다른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다른 파트를 맡아가지고 뭐 하라든지 어느 파트를 맞아요. 그걸 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성훈 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된 거는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고 넘기면 되고 이제 소개 파트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소개 파트는 이제 각자 파트 부정한 부분을 메꾸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최저일사에게 넘기면 됩니다. 예,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길 때 최저일사님 넘길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여기서 뭐 전체 카톡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죠. 뭐를 올리는 거? 우리가 이제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내용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어디다가 올려야 되는지.
예, 전체 카톡에 올려주세요. 우리 전체 카톡 올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이제 전체 카톡에 이걸 넣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이걸 뭐 샘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올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꼭 최재 일사님이 이제 요걸 요렇게 좀 수정해서 할 거 있으면 글을 좀 더 수정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디자인할 때. 네네. 이게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근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번째 결정 글을 어떤 글을 선택할 것이냐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서 그 다음에 또 이번처럼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글을 만들지 않아요. 아니면 디자인만 여기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세요. 디자인에 대한 샘플 몇 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 취사 선택은 이제 최저일사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 제 생각에는 소개 파트는 이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미팅 했을 때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해가지고 각자 파트를 만든 거죠. 맡아서 글과 디자인을 샘플을 그냥 올려 이렇게 디자인하면 좋겠다고 넣어주면 최저는 그걸 듣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정하는 걸로. 정해서 그날 바로 의논도 그냥. 맞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하면 따로 모이고. 따로 모이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그럼 대충 다 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소개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소개 파트 마무리 안 되신 팀은 이제 따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미팅할 때는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정하고 디자인과 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네. 네네네. 네, 다른 게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내 파트는 안내 관련된 파트의 안내들을 다 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난번에 안 할 거를. 그러니까 안내 파트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콘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안내 파트는 각 파트별로 안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알려주시면 되죠. 최재호 쌤한테 그걸 알려주시면 되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안내 파트도 지금 일단은 할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할 거 없다는 이야기도 알려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우리 팀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온라인이라는 복음의 어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과정에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간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사역에 최재호 집사님이 특별한 달란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더 빛나게 해주셔서 이 과정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홈페이지가 완성되도록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